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 강의 6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나갈까요? 지난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반부만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반부하고 후반부 그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브리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여기 내가 이룬 꿈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룬 꿈은 뭐가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꿈을 이뤘다. 이때 꿈이라는 건 영어로 뭐죠? 드림이란 거죠. 그럼 이 드림이라는 건 아직 실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꿈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게 뭐였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룬 꿈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목표로 삼았던 꿈을 내가 이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뭐가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습니다. 현재의 목표는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럼 시험에 합격하겠다. 올해 2017년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자라는 꿈이 뭐죠? 바로 합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다 이거죠. 그럼 이 꿈을 올해 뭐였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합격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 된다?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조금 띨띨하고 비신 같은 줄 알았더니 웬걸 시험에 붙었네? 야, 그 시험 나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또 꿈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물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어봐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로 본다? 하나의 롤 모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롤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의 지표로서 쌉으로 써보겠다는 얘기죠. 아, 저 사람이 붙었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하나의 또 다른 꿈을 심어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꿈을 이루십시오. 내가 이룬 꿈이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건 뭐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꿈이 됩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 보고 아, 저 사람도 붙었으니까 나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 사람이 될 때 나도 뭐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꿈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꿈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꿈만 이루면 뭐합니까? 시험만 붙어놨더니 실무는 못하고 비실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을 다시 또 꾸어나가야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장 합격이 꿈이고 그 다음 뭐죠? 부자 되세요. 그게 또 다른 꿈이죠. 그걸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더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강의 브리핑을 여기서 마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중반부하고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씨들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출력해 놓고 이걸 그냥 이 자료만 봐가 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 놓고 그 출력된 걸 같이 보면서 글씨들이 잘 안 보이니까 보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이 표시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십자같이 이렇게 나는 거.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화면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실 때 이 전체를 강의하는 이것만 전체만 보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더 커지면서 전체적인 그 모니터 속에 이 강의 장면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그래도 그때는 이 글씨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는 요만큼만 화면에 나오는 요렇게만 뜨는 거로 볼 때는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요걸 눌러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켜놓고 모니터를 보시면 아마 글씨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장되면 아예 먼저 출력을 해놓고 출력된 자료하고 같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후반부는 뭐가 나오더냐? 자, 전반부에서는 뭐 봤었죠? 우리 앞에서는 제일 먼저 용어정의들이 중요한 것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용어정의가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라는 걸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해 둡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기본 방침을 수립해 놓으면 각각의 관할의 장들이 그걸 보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하 줄여서 기본 계획을 한다고 했죠. 그걸 수립하죠. 누구만 빼고 군수 영감님만 빼고 나머지 관할계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이 자들이 수립합니다. 그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는 경우를 제하고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천재지변득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수립권자들 다 수립 안 해도 돼요.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원칙적으로는 관역의 장들 중에 군수를 제한 자들이 원칙적으로는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점. 서울특별시 전체를 들어봤더니 그 중에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된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제일 붕괴 우려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부터 뭐죠?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죠?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그래 놓고 이 안에서 뭘 수립하죠?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각각의 정비구역 안에서 뭐 해야 되죠?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거. 요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누구더냐?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다른 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만 지금은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면 가장 좋을까? 즉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하면 제일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는 어떤 게 정비사업이죠?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즉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게 너무 노후불량화돼 있죠? 그런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뭐 하자? 건축물을 새로 짓자. 이게 무슨 사업이다? 그게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결국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새로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져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럼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야? 너희들 토지 건축물이잖아. 즉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들 토지 건축물이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지들이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거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남이 해줍니까? 자기들 거니까 지가 해야 되죠. 이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누가 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 정비사업은 면적이 넓어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을 때는 수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얼려간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일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정비사업 조합이 뭐가? 정비사업 조합이 이게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한다. 누구 갑니까? 여기 조합이 한답니다. 여기도 조합이랍니다. 여기도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조합이 한답니다. 어디 갔어? 여기도 조합 있죠?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라는 것.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6가지 사업이 다 조합이 할까? 아닙니다. 그 중에 2가지 사업. 무슨 사업?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요거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 2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 처발로 넣는 사업입니다. 즉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는 정비기반시설 요쪽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해줘야 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처발로 넣는 사업이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 처발로 넣는 사업을 조합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노조합 몇 년도 안 가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망해버릴 겁니다. 돈은 처발르는데 수익이 안 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발르는 건 누가 해야 된다? 공공시행자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원칙으로 누구죠? 시장군수. 바로 시장군수 자기들이 직접 사업시행자는 게 원칙이고 지가 직접 못할 때는 다른 자를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거 이 주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주자만 들어가서 뭐라 표현한다? 주기만 하는 사업. 이렇게 하시면 돼. 6개 사업 중에서 주기만 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것들은 뭐를 하잔다?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건 시장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더라.
다만 지가 직접 못하면 다른 자를 지정해서 다른 공공시행자를 지정해서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먼저 정리하죠.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 자, 첫 번째.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을 시행할까? 좀 전에 봤더니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장 군수는 누굴 말한다 그랬죠? 이 전비법에서 시장 군수란 누구 말하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이하 뭐라 한다? 시장 군수란다. 지난주 우리 전비법 앞부분에 용어 정의할 때 정관 등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정관 등에는 셋이 있다. 정관, 규약, 또 하나 시행규정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합쳐서 정관 등이라고 하고 그때 시행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다? 바로 시장군수가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지가 작성합니다.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거기는 지정개발 일정한 자들, 그래서 그런 신탁업자 이런 자들 3명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시장군수라 해놓고 이 시장군수는 결국 누굴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하 시장군수란다 그랬었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결국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몇 명을 말한다? 5명을 말한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5명이라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하죠. 바로 그 자들이 여기는 서울특별시니까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자치구청장이 들어있잖아. 결국 구청장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 소리죠. 서울특별시에서는 바로 구청장 이게 시장군수가 한다 속에 구청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바빠서 못하겠다? 즉 여기가 어디죠? 서울특별시 서초구인데 서초구 구청장이 지가 바빠서 못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주택공사 등 니들이 하라. 이때 주택공사 등이란 누굴 말한다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여기는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SH공사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 걔들을 지정해야죠. 걔들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주택공사 등을 지정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 공동출자법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공시행자들이 자기들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출자하는 공동출자법인이 있는데 그 자들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또 이 시장군수가 누굴 지정하더냐?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출자법인 주공이란 주택공사 등 공동출자법인 플러스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얘들 그럼 누구하고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출자법인하고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이쪽으로 두고 지들끼리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하고 양쪽을 뭐로 지정한다? 공동시행자로 누가 지정하죠?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출자법인하고 누구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그 자들을 묶어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야 니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라 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기본서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273페이지입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273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죠. 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결국 누가 한다? 돈을 처벌하는 사업이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시장군수란 특시, 특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자, 그 자들이 원칙을 한데 그 자들이 바빠서 못한다. 그때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그 시장군수가 주택공사나 공동출자법인하고 누구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들하고 공동시행자를 지정해서 야 니들이 공동으로 같이 하라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달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낡아빠진 이 달동네를 새로 다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새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동의를 받으랍니다. 토지 등 소유 예정자라는데 정확하게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야. 그 자들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동의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과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것. 자, 거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들. 두 번째, 그러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거는 누가 할까? 좀 전에 왔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는 얘기죠. 다만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공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 재개발 조합하고 누구하고 같이 한다?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여기 시주, 건등신한까지 다시 한번 시주, 건등신한하고도 재개발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공동을 하려면 역시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재개발조합을 설립해 놓고 그 조합장이 누구한테 물어본다? 그 조합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이 혼자 하려고 했더니 좀 벅차서 사업 시행하기가 힘드니까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한다?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나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받아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건 누가 한단다? 역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합을 설립한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라 이 말이죠. 다만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그 재건축 조합이 또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다? 요거는 시, 주, 건 등 네 사람하고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네 명만 같이 할 수 있죠. 재작년까지는 시주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범위를 넓혀줬다는 것. 그래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시주, 건 등 이 네 명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을 하려면 역시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시주, 건 등 저 네 명 중에 한 명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때 재건축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사업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 그럼 누가 한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을 설립해도 좋고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도 좋습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빌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몇 개 빌딩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직접 해도 좋고 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거든요.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건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로 뭐가 있는 데입니까? 상가나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때는 그 빌딩의 주인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런 공장을 여러 개 밀집되어 있는 공장 지역에는 그 사장님들이 자기들 공장에 이 도로가 진입도로가 영 엉망이라서 그런 큰 트럭이 들어오는데 워낙 힘들어서 지들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우리 싹금 개고 이 공장지대를 새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는 인원수가 많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인원수가 적으면 굳이 조합 번거롭게 설립하지 말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6가지 사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6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하나 사업,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나밖에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도 좋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조합이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혼자 단독으로 하려고 했더니 벅차면 공동을 해도 좋습니다. 누구랑 같이 할까요? 시주, 건 등, 신한.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시주, 건 등, 신한하고 공동을 해도 좋다. 그때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그때 뭐가 필요하죠? 조합이 직접 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그때는 누가 한단다?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기만 하는 사업이라 그랬죠. 돈 처벌하는 사업이니까 누가 한다? 여기도 시장운수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건 시자만 썼고 여기는 왜 시장운수 다 썼느냐? 이건 뒤에 이어지는 게 많아서 그랬고 공간이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시장운수 다 썼어. 한마디로 이건 시죠. 시만 써도 시장운수를 의미한다. 시장운수가 직접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장운수가 지가 하기 벅차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주밖에 없습니다.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시주 고자들만 사업 시행자 되죠. 그때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만, 시장운수가 할 때는 관계없고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만 뭐가 필요하다? 이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운수가 직접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어디랑 달라요? 아까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가 직접 할 때도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 동의 플러스 세입자 수에서 과반수 동의를 필요하지만,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운수가 직접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슨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정비구역이 아니라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가로구에서 시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다? 그것도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조합을 설립하죠. 근데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누구랑 같이 해도 좋다? 시주 건등신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빠져있다? 한국감정원은 여기 빠져 있어요. 왜 한국감정원을 빼야 되는지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가 깜빡 까먹고 한국감정원을 빼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주, 건등신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등신, 시주, 건등신, 등신하고만 같이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은 안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하도록 하죠. 자, 이게 근데 조합이,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해도 좋다? 조합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얼마큼 받으면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시주 건등신하고 공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라는 거. 그래서 이 정비법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이놈의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6개 사업마다 다 다르네. 그죠?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조합입니다. 아까 조합은 4가지 조합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두 가지 사업만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죠. 그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뭘 먼저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요, 그냥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직접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토지 등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바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그 조합 설립 추진에서 구성되면 얘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게 원칙적으로 이 정비사업 조합의 특성이라는 거.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규모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든요. 면적도 1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가로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인원도 작죠. 따라서 따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않냐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성이다. 결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죠. 그럼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첫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유입니다. 정비구역이 일단 이런데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고시 되고 나서 요 안에서 어디 사업? 요거 여기서부터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4군데 사업에서만 아까 조합을 설립한다 그랬죠? 그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여기는 사실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이고 어쨌든 그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하더랍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가로구역에서는 따로 추진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는 거고 추진의 구성은 어디서만 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사업 여기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에 여기에 누가 있단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장이 누군지 그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이 필요하다? 5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이 있었죠?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들이 그 자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먼저 자기들이 해나갑니다. 그때 위원 및 운영규정이라는 건
조합 설립 추진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규칙. 조합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추진위에는 뭐가 있다?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받는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 운수한테 뭐 들어간다?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하려고 하니까 원내주세요, 승인해주세요 라고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운수한테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에 대한 승인을 내야 된다고 승인 신청이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돼 있죠. 다만 무슨 사업에서는 없단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그런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은 설립하지만 추진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때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7, 8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걸 선정합니다. 여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뭐냐 하면 이 조합장들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라다냐?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걸리 잘 사주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조합장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맥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조합장 이번에 출마한데 나 찍어줄래? 술 한잔 사주면서 이렇게 해서 조합장 되면 되는 거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능통한 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조합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빈신 같은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되는 게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누군가 옆에서 그 사업 시행자를 도와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거나 자문에 응해서 그렇게 또 어떨 때는 대행도 해주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업자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를 뭐란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저걸 용역업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용역업체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걸 언제부터 한다? 조합 설립 추진에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정하죠? 추진위의 구성에 대해서 시장 운수한테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좀 전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운수한테 승인 신청 들어갔었죠? 그래서 시장 운수에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뭘 받았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뭘 구성한다? 뭘 선정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경제입찰이라고 해놓고선 무늬만 경제입찰이지 사실은 수익약계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국장이 경제입찰 방법을 정해줍니다. 이 방법을 하라고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지금은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럼 조합설립 추진회가 이제 뭘 추진한다? 조합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까 몇 가지 조합이죠? 4가지.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주택 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조합을 설립하는 걸 추진하는데 그중에 요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조합 설립 인가받으러 가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때 얼만큼 동의받아야 되냐? 그 동의 요건이죠. 자, 첫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주택 재개발사업 2가지. 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얼마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로서는 100명이라면 그중에 4분의 3이니까 75명, 75%죠. 100명 중에 75명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전체 토지 면적 중에는 2분의 1 이상이 되는 토지소유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때는 추진위회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지들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때 토지등록주자들이 지들끼리 얼마큼 동의받을까? 토지등록주자 무려 10분의 8 이상입니다. 10분의 8이니까 몇 퍼센트죠? 80%입니다. 아까 4분의 3이면 얼마죠? 75%고 10분의 8은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토지등록주자 더 많이 받아야 돼. 10분의 8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제 인가받으라고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그런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둘로 갈라집니다. 즉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언뜻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에서만 재건축이 시행되는 줄 아는데 꼭 아파트 단지에서만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닌 즉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쪽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옆에는 허름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라는 게 꼭 아파트 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시키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는 주택단지로 보시면 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있는 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동의받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주택단지에서는 아파트 단지니까 어떻게 돼 있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4개 동이 있네. 그때는 어떻게 받는다? 각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하나하나 동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 개 동에 100명의 거기 소유자들이 있다면 그때는 구분 소유자들 얼마 받는다? 100명씩이면 100명의 과반수니까 51명. 101동도 100명 중에 51명. 102동도 100명 중에 51명. 103동도 100명 중에 51명. 104동도 100명 중에 51명. 이게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 400명인데 400명 중에 몇 명씩만 받으면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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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명. 그럼 몇 명이죠? 204명만 받으면 될까? 안 됩니다. 즉 전체는 이제 동별로는 최소한 구분 소유자 과반수지만 100명 중에 51명씩만 받으면 되지만 전체 400명 중에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4분의 3이니까 몇 프로? 75%가 필요한 겁니다. 전체 인원수의 구분 소유자 인원의 4분의 3인 75%가 필요하고 면적도 그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면적 중에서 그 동의한 사람들의 면적이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차지해야 그래야 주택단지 안에서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조합설립 인가박변 동의요건 충족이죠. 그럼 이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뭐 101동, 102동 이게 아니잖아. 단독주택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받는단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각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그걸 들고 여기서 우리 재건축 사업 시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들어가면 되더라 얘기죠.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박견 동의요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외우는 방법 보세요. 여기 무슨 절에 이건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무슨 색으로 바꾸냐면 이걸 바뀌네. 무슨 절에 3.1절 날 3.1절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달 오면 3.1절 나오죠? 유관순 우리 언니가 뭐 했었어? 언니요 누나요 모르겠다. 그분이 뭐 했어? 만세 불렀던 그날 바로 3.1절 날 어디 갔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갔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휴고 뭐 노는 날이라서 저 파리에 이제 구경을 갔나 봅니다. 그래서 3.1절 날 어디 갔다?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그 프랑스 안에 가니까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있죠? 주택단지 안에 가봤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어떻더냐? 과반수가 삼삼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럼 여자들 중에 과반수가 삼삼하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1명을 넘는 거죠. 과반수니까 그 사람들이 뭐다? 이뻐가지고 삼삼하죠. 프랑스 여자들이 많이 이쁜가 봅니다. 사실은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프랑스 여자들이 삼삼하다는 얘기죠. 어디가?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삼삼한데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라는 건 뭐죠?
밖으로 나간 거죠. 주택단지 밖으로, 아파트단지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2명이나 이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날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4만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이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좋게 말하고 3명 중에 2명이라 했지 3년 중에 2년 이렇게 합니다. 뭐 프랑스 여자들을 욕하는 건 아니야. 그냥 외우는 방법 3.1절 날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였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이쁜 게 달라요.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만 3,3했죠. 100명 중에 만나면 51명만 3,3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명 중에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고 그랬습니다. 66%입니다. 100명 중에 66.66이니까 67명 이뻤죠. 주택단지에서는 100명 중에 과반수인 51명만 3,3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나오면 무려 100명 중에 67명입니다. 더 많습니다. 왜 인원이 더 많을까? 주택단지 안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아침에 그냥 슬리퍼 끌고 그죠? 그냥 그 청바지 아니면 그런 추리닝 입고 뭐 하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그냥 나오니까 얼굴도 그냥 후지부리하고 나오니까 과반수밖에 3,3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쁘게 차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3년 중에 2년이나 이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겁니다. 3.1절 날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나 이쁘더라 이렇게 하는 걸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는 거 조합설립 인가받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조합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조합 중에서 누구? 조합원. 그럼 누가 조합원일까?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럼 4가지 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였죠? 첫째,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누가 그때 조합원이 있었죠? 바로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됐었죠.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에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여기 안에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들 이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였고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어느 구역 안에 있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먼저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지난주에 했던 자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요 세 사람들이 다 뭐다?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가로구역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 3명이 토지성 소유했었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만은 어디에 있는 거?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은 외우지 말라 그랬고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해가지고 건물하고 부속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부속토지하고 동시에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자들이 원칙은 뭐가 된다? 그 자들이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래는 조합원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사업에 있어서만은 요거 2가지 가로택 정비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2가지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택 정비사는 그 안에는 이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이 안에서 뭐한 사람들만 각 사업의 원자 동의한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2가지 사업에 있어서만은 가로택 정비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각 사업의 원자 동의한 자들 요 자들만 뭐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누가 조합원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래는 조합원인데 무슨 사업에서만 요거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들 중에서도 원자만 각 사업에 즉 가로택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의 원자들만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작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먼저 했다 양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도 즉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걸 기관들이 뭘 팔아서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뭐 앉아있다? 사들인 사람, 양수한 사람들. 그 양수한 자도 뭐로 본단다? 그 자도 여기서 같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원이고 이때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반면에 그 조합원의 주인은 승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양도로 해서 이전했다, 증여로 해서 이전했다, 어떤 법적 판결에 서 권리가 조합원 권리가 다른 사람을 이전하면 그 취득한 자, 이전해서 넘겨받은 자 있죠? 이 자는 뭐로 본다? 조합원이 된다. 예, 원칙적으로 조합원 주의는 승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사업 조합원 주의가 팔고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갖고 있던 조합원 주의를 남한테 넘겨주고 떠나면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되죠? 어디서 그렇답니까? 첫째, 투기과열지구랍니다. 어디래? 투기과열지구. 무슨 사업에서만?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즉 여기가 뭐로 지정됐단다?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문제됩니다. 다른 지역은 관계없어요. 왜 그러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죠? 바로 재건축 사업이고요. 강남 재건축 보십시오. 천정부지를 오르다가 요새 또 정신없이 떨어졌죠? 1억 이상 돈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투기화되는 데가 보통 재건축 사업입니다. 특히 어디서? 투기 과열지구는 더더욱 심하죠. 투기 과열지구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가 외에 양수한 자들 있죠? 그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못한다. 승계되지 않는다. 예, 승계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어떤 때는 되죠? 상속이나 이윤을 해서 양수한 자는 승계됩니다. 상속과 이윤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하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상속은 하늘의 뜻이 맞아요.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물려주는 거 이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물려받는 게 맞죠. 만약에 내 뜻으로 물려받는 걸 뭐란다? 존속살인죄라고 합니다. 맞죠? 내 뜻에 의해서 물려받는 거, 상속받는 거. 그럼 내 뜻에서 받을 뭐 돼? 아버지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 이런 후리아들이 되네. 그러니까 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그때는 취득 못합니다. 예, 부모를 죽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상속자에서 제외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따라서 어쨌든 상속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 한 거고 이혼도 하늘의 뜻입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만 사시라고 도장 찍으러 가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의 뜻이죠. 그래서 상속과 이혼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넘겨주는 거 이거는 됩니다. 즉 여기가 어딘데? 투기 과열지구이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주의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랑 살다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도장 찍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이 갖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주의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여보 넘겨주고 싶은데 안 된대. 왜? 투기과열직이고 재건축 사업 조합원주의는 그때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승계될 수가 없어서 안 된대. 주고 싶은데 못 줘.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거기밖에 모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과로 봐라 과로. 과로 속에 보니까 상속이나 이유는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단다. 되잖아. 그러니까 과로 속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빈신같이 살았냐? 나보고 그럽니다. 공법 강의하면서 뭘 배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예, 과로 속에 보랍니다. 상속과 이윤으로 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예, 이윤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거 된답니다. 뭐는 되고 상속도 되고 승계되죠. 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승계되는 게 있어. 어떤 게죠? 양도자가 즉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남한테 팔려가는 그 양도자가 왜 팔려간답니까? 일정한 사유로 양도한답니다. 그때 그 세대원 전원이 뭐죠?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해로서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단다.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단다. 해외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려고 할 수 없이 떠나려고 양도한대요. 즉 내가 이걸 팔고 투기 과열지구 있는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는 주택을 팔고 내가 떠나는 이유가 그냥 투기 목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내가 양도하고 떠날 수밖에 없더라. 어떤 게 불가피하다? 첫째,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또는 취약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단다. 또 하나는 상속주택으로다.
부모로부터 상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현재 있는 조합원주의 팔고 떠날 수밖에 없단다. 해외로다가 이민 간단다.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게 해서 세대원 전원이야. 요 세대원 전원의 말도 조심해야 돼. 세대원 일부 하면 틀려버립니다. 세대원 전원이 그렇게 이전한다면 불가피하게 이전해서 그때는 팔고 떠나는 양도실 때는 그때는 양수자는 뭐가 된다? 조합원주의를 승계한다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주의 승계. 이제 세 번째 조합원 뭐겠죠?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합 임원에는 누가 있을까? 이 임원에 관한 내용들. 자, 네 가지 사업에만 조합이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택 정비 사업. 요 네 개만 조합이라는 게 설립되고 관련된 임원들을 볼까요? 첫째, 누가 있다?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한 명만 둡니다. 복수조합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사는 원칙적으로 몇 명이다? 3명 이상으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몇 명 둔다? 3명 이상으로 두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을 초과한다?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는 이사 수를 몇 명 이상한다? 그때부터는 5명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3명 이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이제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5명 이상으로 할 것. 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즉 1명에서부터 3명 사이에서 감사를 두면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조합 임원의 구성. 두 번째, 임기는 몇 년 이하다?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랍니다. 즉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데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임은 뭐죠? 중임하고 달라요. 원래 중임이라는 건 중복해서 할 수 있다 해서 2번을 하는 게 원칙이고 연임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건 연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기는 정관으로 정할 때 연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그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심할 건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하면 안 됩니다.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복권된 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고 하지 마시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정비법을 위반하여 즉 이 법 정비법을 위해서 벌금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임원들이 위반하지 조합원들이 위반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임원들이잖아. 그럼 임원이 자기가 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건 보통 제일 많은 게 뭐냐? 횡령 같은 것들, 이런 우리 조합비를 갖다가 횡령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또는 불법으로 다 시공자하고 어떤 돈 거래 계약 같은 거, 이면에서 받는 뒷돈 받는 거, 이런 문제를 하다가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았대. 그 자는 몇 년이 지나져야 된다? 5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임원으로 복직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대. 통상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공법에서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 태반이 공법 몇 년이 되냐? 2년이 일반적입니다. 2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2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이 5년을 왜 만들어놨더냐? 2년만 하면요. 이 정비 사업이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5년, 7년 뭐 이 정도씩 걸리거든요. 빨리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2년만 지나서 다시 임원으로 복직해버리면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창고가 돼가지고 권총 차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번에 잘렸잖아. 임원에서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에서 선고받고 이제 모가지가 날아갔던 자가 2년 후에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임원하겠다고 지 후임자로 됐던 임원을 은혜하고 별 투서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어떡한지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지가 다시 겨들어가서 또 헤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임원들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로 만드는 이유는 5년 동안 임원을 못하게 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2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온 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돌아온 창고로서 건축차고 나타나서 땡땡 가지고 또 지 후임자를 쏴주기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못하도록 5년이 지날 때까지는 다시 임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5년이 지나지 않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퇴임입니다. 이거는 다시 퇴임의 조치를 할 것도 없습니다. 판명되는 때 그날 결격사에 해당하나 판명될 때 당연퇴임되고 그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들은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즉 유효하다는 거
작년 27회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예, 유효하다는 것.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가 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건 그건 묻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유효하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자,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싸가지 없으면 잘라버려야 되죠. 그때 누가 발의한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그때는 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발의가 있으면 일단 총회를 소집하죠. 그 총회에서 어떻게 자른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원을 해임시킬 수가 있다. 임원 해임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자, 이번 시간에 봤던 거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란다? 원래는 조합들이 사업시행자인데 무슨 사업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기만 하는 사업이니까 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그자가 지정하는 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장군수나 지역에 지정하는 자들이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다. 그리고 그때 사업시행자들이 하려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됐단다. 특히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원래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지만 지가 직접 하기 힘들으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나 공동주택법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주택법인하고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 예정자들의 3분의 3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시주 건등신 하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그 안에는 재개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안쪽에서 시행하는 게 가능한데 이때 조합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시주 건등 여기는 신하는 안 들어가요. 시주 건등 하고만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그러려면 역시 재건축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그래서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그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기 힘들면 시주 건등신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때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는 받아야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지가 직접 하기 힘들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로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거죠.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조합이 혼자 하기 힘들면 시주 건등신 여기는 등신까지만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하려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나하나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해 나갑니다. 다만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으면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조합 설립 중에 행하는 업무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업무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용역업체, 즉 사업 시행자를 도와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거나 자문해주거나 대행해주는 그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선정할 수 있고 그때 방법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법으로만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때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 안에는 조합원들을 받게 한 토지 등 소유자들 일정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얼마큼 동의받아야 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에서는 3.1절 동의가 필요하고 가로택 정비사업은
프랑스 파리 등이 필요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나눠서 이런 아파트 단지인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 4만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결국 3.1절 날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 4만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라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우선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일까? 원칙은 토지 등 수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근데 토지 등 수자는 누구 했었죠? 여기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들이 토지 등 수자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수요자가 이자들이 토지 등 수요자가 있죠. 근데 이자들이 원래는 조합원인데 다만 요거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등 수요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각 사업에 동의한 자, 가로택 정비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각 사업에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지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은 좀 이따 나오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들은 팔고 딴 나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또 하나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 이 사람도 조합원의 주의를 받습니다. 승계됩니다. 그럼 조합원 주의는 승계될까 안 될까?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을 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있다면 그 취득한 자를 뭐라 본다? 그 자가 원래는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만 양수한 자는 그 자는 투기 바람에 부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속에서도 상속이나 이혼을 인해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넘겨받는 자들은 그때는 조합원의 죄를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양도하는 자가 무슨 목적으로 양도한답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주의를 양도하는 이유가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죠. 예를 들면 세대원 전원이 첫째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을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그 지역으로 이전한단다. 또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단다. 해외로 이주한단다.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게 해서 그 양도자가 떠난다면 그때 양수하는 사람은 조합원의 죄를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에는 누구누구 있다. 조합의 임원에 관한 내용에서는 첫째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두게 되는데 그때 조합장은 반드시 한 명밖에 못하고 이사는 원칙적으로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토지 등 수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1명부터 3명 사이에서 1명 이상 3명 이하에서 두도록 되어 있죠. 임기는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연임이지 중임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시죠. 자, 이때 결격 사유라는 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죠. 어떤 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요 3가지만 외워두세요. 정비법을 위반해요.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임원했던 자가 그런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되고 퇴임 전의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때는 퇴임 전의 관련 행위도 유효하다는 걸 조심하시죠. 자, 2번 해임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해가지고 일단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만 동의하면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은 정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